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시연입니다. 전일 미국 국채 금리가 한때 1.39까지 치솟으면서 나스닥이 2.46%대 급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1% 후반대 낙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 현지 시각으로 23일에서 24일까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증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망하는 심리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거래가 조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슈에 대한 궁금한 전략들 있으시다면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화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아토마스터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지금 현재 중요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12시에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개장 이후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움직임이 많이 조금 매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오늘도 종목별로 분석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든 시장 투자자들이 또 모든 상품에 대해서 연준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대한 자세한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저희가 함께 켜두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이쪽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 저희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 골드입니다. 골드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죠. 네, 골드 가격이 국채 수익률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간 최고치에 근접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국채 금리가 한때 1.5%까지 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다시 한번 골드가 올라왔다는 소식이고요. 지금 귀금속에 대한 매력도가 어필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 골드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확인하시죠. 네, 골드 현재 0.02% 상승하면서 1,808.9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상승분을 반납하고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관망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상품뿐만이 아니라 관망이 좀 대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대부분 저도 종목별로 지금 관망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주요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좀 저도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시장을 지켜보자, 좀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한 장세인데다가 연준 의장의 증언을 주시하면서 좀 시장이 관망하는 심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저희가 관망이 나왔으니까 자리값은 생략하고 지금부터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골드가 지금 크게 상승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러에 대한 약세 기조가 확인이 돼가지고 골드가 지금 눌림 시점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목별로 영향성 봤었을 때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인 전체적인 모멘텀 자체는 하락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금일 시장에서는 단계적인 약간의 반등이 한번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어제 말씀 한번 드렸던 부분이 현재 골드가 종목 간의 영향성을 좀 많이 받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현재 시장 자체가 조금 불안성, 즉 어떻게 보게 되면 강한 경계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전일 1.394포인트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어떻게 이제 가장 근접한 이제 1.4%까지 가장 근접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뭐 시장 참여자들도 다들 알다시피 현재 국채 수익률에 대한 상승이 어느 정도 용인이 되고 있던 시장이었어요. 뭐 이제 상반기에는 1.4%까지, 뭐 하반기에는 1.6%까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거고, 이제 뭐 지지력에 대한 유지력이 아마 계속적으로 갈 것이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용인은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하나에 놀랐죠, 여러분들. 바로 국채가 올라가는 속도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국채 금리 올라가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이 정도 속도로 가다가는 이번 연도 상반기 안에 1.8% 예전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도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고도 겁을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경계심을 보여준 거거든요. 자, 경기 개선에 대한 효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사실상 위험자산, 즉 증시 쪽에서에 대한 영향성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래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죽이는 하나의 요인으로 국채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경계심에 이르렀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조금 몰린 것 같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예전부터 그래왔던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불안 요소가 발견이 되면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골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골드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현재 시세에서 지금 오늘자 금일 뭐 큰 움직임은 없지만은 이제 일봉에 대한 시점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1800선에서 드디어 이제 양봉 한 번에 지금 이루어진 상태죠, 여러분들. 1800선에 대해서 지금 양봉 쪽 위쪽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오늘 금일 시자에서 1800선 밑에서 지지를 받고 현재는 1808 라인대에서 유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적으로 아직까지는 지금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골드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장에 강한 경계심을 품고 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주요 전통적인 안전자산 골드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 것이고 현재는 이런 상황 속에서 1800선을 회복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뭐 비철 시장에 대한 이제 호재성 상승도 이제 추가가 되는 거겠죠. 네. 구리랑 팔라디움 그리고 이제 백금으로 볼 수 있는 플래티넘 그리고 실버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비철 종목들에 대한 상승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골드의 상승 유지력에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줄 수 있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요, 여러분들. 연준 의장인 파월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어떤 이야기로 풀어가면서 선호도를 회복을 시켜준다면요. 골드에 대한 수요가 조금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국채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이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에서 연준이 만약에 얘기를 꺼내게 되면 그러니까 연준이 현재 시장에 대해서 경계심을 좀 풀어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점을 언급하게 되면은 골드와 나스닥에 대한 상황이 크게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금일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보시면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3,000 레인지도 이탈됐지만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1800선 조금 위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1808 라인대에서 거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뭔가 주요 기금속 종목인 골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재료가 현재 던져질 수 있는 빅 이벤트를 크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조금 관망하는 기다림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매매를 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주식하고는 좀 다르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일리성 트레이딩이 상당히 많죠. 이제 대부분 이제 하루 매매 이후 이제 오버 포지션은 거의 없고 스윙으로 넘어가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장에 큰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적으로 지금 전초전을 놔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골드나 다른 종목들이 크게 변동성을 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매매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하루 가지고 매매를 끝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오늘 크게 움직이고 이벤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상당히 주의해야 될 구간이고 그만큼적으로 관망 위주의 트레이딩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 트레이딩에 대한 목적으로 덤벼들게 되면은 사실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상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조금 계속적으로 롱런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쉴 때는 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급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리고 굳이 지금 장세에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오늘 이슈 나오고 나서 내일 뭐 분이라든지 회복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내일 다시 좋게 나올 수가 있고 확실한 이제 요소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는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차트 꺼두시고 내일장부터 저는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늘 있을 움직임이 크게 많은 변동성을 가질 수도 있고 방향성을 축으로 새로 만들 수 있거나 현재 유지를 또 한번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재료가 크게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자에 대한 매매는 잠깐 접어두시고 관망 위주로 보시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고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골드는 뭐 귀금속에 대한 매력도 상승 때문에 함께 급등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모르잖아요. 이제 앞으로 국채금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올지 예상되세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이미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제 연준이 이제 국채금리 분들 아시겠지만은 2번 정도 크게 올라간 적이 있어요. 1.2까지 그리고 1.3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크게. 제가 전일 방송에서 뭐 3일 만에 1.2%를 달성했고 그 후 3일 만에 1.3%를 달성한 만큼 현재 국채 수익률의 속도가 점점 가파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이제 FOMC 의사록을 가져오면서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현재 지금 통화적인 그러니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이러한 통화 정책을 바뀔 의사가 없다. 그리고 또 한 번 예전에는 부양책에 관한 얘기를 꺼냈고요. 또 옐런도 부양책에 대한 얘기를 사실 어필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번 파월이 나왔을 때 부양책이랑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로는 사실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자극적으로 올 수 있는 조금 이제 조금 공격적인 하나의 의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번 얘기를 꺼내게 되면 인플레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한번 정할 것이고 네. 저는 사실상 이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 네. 어느 정도까지 데드라인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국채 수익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1.5%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대부분의 증시들이 한 10% 이상에 대한 하락분을 줄 것이고 그쵸. 뭐 1.7%, 1.8%까지 예전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국채 수익률이 회복이 된다면은 증시에서는 혼돈이 크게 올 것이다. 공포감이 지배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연준 의장인 파월이 나와가지고 국채 수익률에 대한 데드라인이라든지 구체적인 가격, 국제적인 시기 약간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잡아줄 수 있는 힌트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이제 안정화가 되겠죠. 좀 조심스러웠던 모멘텀이 이제 괜찮다고 약간 이런 마인드로 네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파월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미증시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이러한 경계심이 가득 찬 증시에서 한 번은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 설명 네. 마치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잠깐 이제 말을 하는 상황에 잠깐 까먹어가지고 조금 이따 네. 기억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국채금리와 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또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국채금리의 수익률 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어떨까. 그래야 지금 이 공포로 지배될 것 같은 이 시장 심리가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아토마스터의 의견이었고요. 자, 골드는 여기서 정리하고 저희 다음 상품 오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이 지금 공급 회복에 더뎌지면서 급등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오일이 오늘 2%까지 최고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반납을 한 상태인데요. 텍사스산 원유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텍사스산 원유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공급 회복에 더뎌지고 있고 200만 배럴 이상 회복을 하려면 최소 2주가 걸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가 어떤 이슈,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또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크루드 오일은 어떤 가격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오일 가격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0.7% 하락해서 61.27%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퍼센트가 아니라 달러였죠. 자, 갑자기 하락 전환,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과연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자, 전체적인 방향은 상향으로 보시는 것 같고 지금 오히려 갑자기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괜찮을 걸까요? 저는 지금 충분히 가격 조정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오전 당시에 이제 배럴당 이제 63불까지 지금 네. 치솟아 올라왔었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구리 가격이랑 같이 이제 원자재들 전체적인 원자재 종목들이 동시 상승이 나왔던 시간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자, 현재 유가 가격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61.30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현재 이 구간대 지금 1차 지지 레인지 구간이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매수로 받기 가장 좋은 자리는 60.90입니다. 여러분들 60.90. 알겠습니다. 60.90달러에서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일봉상으로 보시면 오늘 63달러를 터치했는데 지금 1.23달러까지 저점을 찍었네요. 오늘 급락이 굉장히 심한데 오늘은 오일 매매해도 괜찮나요? 저는 뭐 괜찮다고 사실 이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제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큰 이벤트 자체가 파월이 무슨 얘기를 꺼낼까잖아요. 네, 네, 국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물가와 인플레 두 가지 얘기가 좀 비슷하지만은 네. 두 가지 얘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인플레, 특히 기저효과와 가장 근접한 종목들이 사실 이제 원자재격 선물인 오일에 또 영향성을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뭐 제가 지금 자리를 제공한 부분은 그냥 기술적인 시점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단가를 드린 거고 네. 현재 시점에서 눌림이 만약에 오늘 뭐 이벤트 없었으면 상당히 좋은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지지 포인트를 볼 수는 있겠구나 했던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지지 구간 여러분들 그냥 체크만 하시고 좀 보아주시고요. 관망하실 분들은 여기 구간에서 반등 한번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크루드 오일은 이 자리가 기술적인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가격을 제시해드린 거고요.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변동성은 이 오일 상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저희가 60.90에 대한 전략을 들어보면 좋겠네요. 지금 저점을 터치하고 옆으로 살짝 기어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네. 일분봉으로 봤을 네, 때. 그렇죠. 네. 네. 자, 근데 지금 뭐 현재는 이제 약간의 단기적인 지지 라인대가 만들어진 거고 네. 아직까지는 뭐 최소 이제 5분봉이나 이제 15분봉 기준으로 상승에 대한 단가가 올라갔을 때 기대가 쏟았다고 하죠, 여러분들. 상승 시점이 돌아왔을 때는 이제 그때 이후로 매수부를 보셔도 되는데 워낙에 오늘 시장에서 이제 큰 이벤트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망 위주로 대응하셔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했던 얘기랑 똑같이 오늘 리포트에서 나온 건데. 어떤 얘기죠? 네. 자, 오늘 시장에서 현재 유가가요. 공급을 넘기는 수요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수요 우위가 이제 드디어 들어섰다라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원자재 가격 종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공급량이 늘어날 때는 하락을, 수요량이 늘어날 때는 이제 매수성 추세를 보여주는 게 당연한데 현재 시장에서 딱 이런 얘기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드디어 유가가 수요에 대한 우위를 넘어섰고 공급량이 필요해질 때다. 추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이 소비자와 그리고 공급자에게 모두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게 합리적인 가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소비자와 현재 공급자 간에. 자,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요 중산국들이 되겠죠. 뭐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 같은 주요 중산국들이 될 것이고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를 받아가지고 뭐 경제적인 기반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현재 유가가 지금 60불에 대한 가격대를 크게 상회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오늘 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63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자,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인 가격 제시를 한다는 건요, 여러분들. 이제 전체적인 이제 리서치 자료에서 보게 되면 합리적인 가격을 현재 시장에서 원한다. 다른 말로는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내려오는 조정에 대한 의미가 조정에 대한 하락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가 가격이 합리적이지가 않다.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가에 대한 시장, 즉 유가 가격이 한 번은 필요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한 번은 빠질 수 있는 시기가 슬슬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은 자,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수요 우위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공급이요, 정확하게 정상적인 시장만큼 잘 흘러오고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겠죠. 자, 오펙 플러스라든지 뭐 JMC 회의에서 공급량을 증산량을 최대한 감산을 하게 되면서 지금 유가를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통제를 해버린 공급량에서 수요가 조금 들어가가지고 그 수요가 우위가 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통해서 보면요, 예전 유가를 증산할 수 있었던 거를 100이라고 볼게요, 여러분들. 자, 100입니다. 근데 이제 오펙이라든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증산에 대한 그러니까 증산을 줄였죠, 여러분들. 감산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감산을 해가지고 이 100에 대한 공급량을 10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자연스러운 공급량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절을 시킨 공급량을 만들었고 이 인위적인 공급량이 10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량이 12 정도로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기는 거죠, 여러분들. 즉 무슨 소리냐? 수요량은요, 극소하게 조금 늘어난 상태인데 이 늘어난 수요가 지금 현재 인위적으로 조절이 돼버린 을 넘어섰다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사우디가요, 4월 달부터 감사에 대한 부분을 철회하게 되면요, 공급량은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50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정상적인 공급 시장에서 현재의 수요를 비교하게 돼버리면은 수요는 확실히 적은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즉 무슨 소리냐? 수요가 우위로 들어섰다라는 거는 슬슬 증산을 해도 된다라는 시기라고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가에 대한 하락치, 즉 유가에 대한 조정을 계속적으로 의미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시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공급 시장이 아니다. 사우디나 이런 곳에서 감산 노력했고 현재 뭐 미국에서 한파로 인해서 증산량이 현재는 조금 불분명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가 단기적으로 큰 상승 시세를 보여준 거지 60불 위주로 유지력을 보여주면서 유가 가격대를 세우진 않을 것이다. 분명히 조정 한번 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 조정이 3월 회의에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3월 4일에 있는 오펙 그쵸. 플러스 회의요. 네. 맞습니다. JMC 회의에서 사우디에 대한 사우디에 대한 자발적 감산이 이제 철회가 되고 3월 회의가 또한 4월 회의까지 4월에 대한 증산량까지도 4월에 대한 증산량까지도 정해지기 때문에 이번 3월 회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오펙이라든지 비오펙이라든지 국가 내에서 현재 유가 가격대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60불 올려놨고 어느 정도 지지력 50불 정도까지 유지가 되고 미국과 러시아 둘 다 지금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은 감산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당분간 소각 상태로 유가가 50불 초반 후반까지는 유지는 되겠지만은 3월 회의 이후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반등에 대한 의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원자재 종목은요. 시기가 제일 중요해요. 항상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은 시기와 이벤트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유가 5일 그렇게까지 트레이딩 관점 많이 보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3월부터 들어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원유는 수요 우위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60.90달러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매수 진입이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특히 원자재는 시기나 이벤트가 중요하니까요. 3월에 있을 오펙 플러스 JMMC 회의 결과를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또 제보가 들어왔어요. 지금 국채 선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금리를 살펴봤더니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 수익률이 0.7%대 급등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잠시만요. 제가 차트 한번 보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채 가격대 대비 제가 하나 좀 볼게요. 자, US 10 네, 자, 10년물이 보겠습니다. 지금 1% 상승까지 돌파를 했네요. 네. 이거 괜찮을까요, 시장?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벤트 놔두고 네.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여지는 그림만 일단 좀 체크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차트를 좀 봐야 돼가지고. 네, 네. 자, 현재 지금 움직임을 좀 같이 동일시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국채 수익률이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38%까지 다시 네. 예전 고가 구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1.4% 거의 근접했던 가격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르게 지금 국채 가격이 하락에 대한 시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회의까지는 대략 40분 정도 가량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상황에서 뭘 보여줄지 저는 좀 예상이 되는데 1.4%까지 한번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1.4%요? 네, 한 번은 들어올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회의 전에 한 번은 찍고 그 자리에서 한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국채 금리에 대한 이제 수익률이 상승에 대한 이제 열세로 계속 좀 가게 되면은 국채 가격이 한번 오르지 않냐. 왜냐하면은 낮아진 가격만큼 수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지금 금리 속도 자체가 이제 나스닥에서 원래 얘기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이거를 국채금리 원래 관련해 가지고 설명하기 조금 자 속도 자체가 지금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네, 네. 왜 지금 현재 이제 자료를 지금 보더라도요. 계속적으로 국채 금리에 대한 속도가 상향 조절이 돼가고 있어요. 원래는요. 2021년 말까지 국채 금리가 1.5%까지 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에 대한 속도가 좀 더 빨라지니까 국채 금리가 현재 2021년 상반기까지 1.2%에서 1.3%까지 회복할 것이다. 근데 국채 금리가 상반기 1월에서 1월 말에 1.2%를 찍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상향조절이 들어가는 거죠. 국채 금리가 이번 연도 상반기에는 1.4%까지 증가할 것이다. 근데 이제 또 1.4%까지 또 증가를 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속도에 대한 부분에서 국채 금리가 현재는 2021년도 상반기까지 1.6%, 최대 1.8%까지 회복세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속도 자체를 제어를 지금 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사실 국채금리에 대한 속도 자체를. 네. 여러분들. 시장에서 리서치인 자료 자체가요. 계속적인 봉복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요. 시장에 큰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특히나 증시 쪽에서 관련이 있는 달러나 국채금리에 대한 속도를 이제 리서칭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데드라인과 시기를 좀 정해서 놓고 보는데 이러한 시기와 속도 자체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빠른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리포트나 이제 외신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금리의 상향 조절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까지 올라가더라도 좀 놀랍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또 한 번의 얘기를 한 게 1.6%까지에 대한 상향 조절을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그냥 요약만 하겠습니다. 국채금리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뭐 경제 회복에 대한 기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양책과 이제 인프라 투자한 가치, 이제 재정 부분에 대해서 국채 공급량을 늘린다고 얘기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거의 매매를 하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나스닥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채권 매매는 잘 하진 않으실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 가지고 나스닥을 좀 풀려고 했어가지고 일단 저 팻말부터 들고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10년물이 갑자기 또 1%대 상승률을 보여서 제가 여쭤본 거였고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거의 1년 내 최고치 수준까지 금리가 접근을 했는데 금리 상승인 오르는 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르는 것이지만 속도가 지금 또 너무 빠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나스닥 기사 살펴보시면서 나스닥에 대한 자세한 전략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나스닥이 현재 기술주들이 조정세가 나오면서 어제 2.5%까지 하락을 했었죠. 반면에 경기 민감주나 성장주, 우량주 위주의 다우존스는 이 회복세 때문에 또 상승을 해준 그런 종목이 있어서 하방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거의 주식 이야기, 종목 이야기가 있고요. 자, 지금 미니 나스닥은 어떤 시세에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나스닥은 1.72% 하락해서 12,99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은 13,000포인트. 지금 이 시점에서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오늘은 트레이딩하지 않는 걸로. 네, 오늘은 트레이딩 하지 않는 걸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까 못다한 이야기를 이제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나스닥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현재 시장에서 보시면요. 조금 무섭죠, 여러분들? 많이 무섭네요. 네, 13,000 구간 레인지가 지금 이제 네. 이탈에 대한 시점 자체를 크게 보여줬었어요. 네. 저도 지금 이제 원래 전일에 지지를 받던 구간이 이제 320 레인지 구간대 폭에서 지지를 한번 봤었었는데 지금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 깨지고 나서는 좀 보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추가적으로 170 구간도 존재를 했었지만은 확실하게 지금 지지대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이탈을 하고 나온 겁니다. 자, 잠깐 차트 한 번만 잠깐 설정을 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일봉상으로 자. 보면 이탈을 했네요, 나스닥이. 그렇죠. 네. 나스닥이 좀 크게 무너진 상황이기도 하다 보니까 네. 자, 나스닥에 대한 차트를요. 현재 채널과 어떻게 보게 되면 기술적 분석으로 먼저 조금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현재 차트에서 보고 계시는 것은 나스닥 이제 현재 월물 가격 기준으로 이제 일봉보다는 4시간봉 기준으로 먼저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이요. 전체적인 이제 추세를 보여줬던 가격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틀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그게 깨진 상황이거든요. 자, 예전 나스닥에 대한 고가 라인과요.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고가 라인 쭉 연결하게 되면 하나의 이제 저항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제한선, 상단에 대한 채널 자체가 먼저 1차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구간에서 현재 이제 병행 추세선을 패럴 채널 라인대를 쭉 그어가지고 예전 저점 레인지 구간과 연결해서 본다면요. 지금 현재 나스닥에 대한 지지력 자체가 이 채널 구간에서도 계속적인 상향 추세를 계속 주다가 네. 현재 이제 이 구간에서 이탈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기술적 분석에서 본다면은 나스닥이 주요 지지 포인트였던 이제 13,080 레인지에 대한 지지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탈에 대한 단가가 나온 겁니다. 사실 이제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나스닥이 추가적인 하락이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시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나스닥 하락이 나왔던 이유를 조금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오늘 나스닥이 이제 시간으로 좀 보게 되면요. 이탈했던 단가가 이제 이거 좀 7시에 나오게 되는데 잠깐만 차트 한 번만 다시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오늘자
레인지 구간대를 이탈을 했던 게 이제 오후 7시 그리고 오후 이제 6시나 7시 사이에 크게 13,000 레인지에 대한 이탈 가격대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13,000 구간에 대한 이탈 체크. 자, 근데 아까쯤에 제가 단가 자체 내에서는 지지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13,080에 대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언급해드렸죠. 그러니까 채널 자체에 대한 가장 하단값. 근데 이 구간대가 언제 깨졌는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6시에 깨졌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오후 18시, 그러니까 18시에 깨졌는데 이때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사. 아까 제가 채권에 대한 설명, 그 채권 수익률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채권에 대한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에 대한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빨라지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는요, 국채 수익률에 대한 속도가 상반기에는 1.4%까지 예상했던 부분이 현재는 1.6%까지 상향 조절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나스닥이 이탈 시점을 보여준 거거든요. 즉 나스닥의 전체적인 하방 모멘텀이 국채 수익률에 대한 속도 부분에서 그리고 상반기 올라올 수 있는 가격 폭에서 현재 나스닥이 다시 한번 경계심을 보여주고 내려온 겁니다. 즉 국채 금리에 대한 오버슈팅이 한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상반기에 1.6%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주가 시장이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매수 매입에 대한 물량 자체가 한번 풀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오늘? 자, 연준에 대한 연설이 있죠, 여러분들. 연준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점과 맞물려서 나스닥이 하락에 대한 시세로 지금 무너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지금 나스닥이 개장했기 때문에 트레이딩 타임 좀 보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3대 지수 하락 출발했습니다. 나스닥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예상대로 오늘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했고요. 특히 나스닥이 큰 폭의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06% 하락이고요. S&P 500 지수는 0.7%,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는 2%대 하락 보이면서 13,25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들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브리티시 파운드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들이 파란불 켰습니다. S&P 500 살펴보시죠. 먼저 미니 S&P 500 0.69% 하락해서 3,84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니 나스닥입니다. 1.74% 하락해서 12,994.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가격입니다. 0.8% 떨어진 61.1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0.2% 하락해서 1,804.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6% 하락해서 1.2154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하락 긴 음봉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 세력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찌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오늘 미증시 시가가 진짜 되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미증시 시가가 지금 13,001에서 딱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나스닥의 경계선 쪽에서 지금 시세가 출발한 거라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저는 일단은 제가 오늘 사실 저도 간만표를 들어가지고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시점을 좀 받기는 어렵지만은 네네. 그래서 방송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위해서 이제 단계적인 저항대 하나만 체크를 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 여러분들 상승 한번 줄 가능성 높은데 지금 13,032폭에 대한 레인지가 책정해 주시고요. 네. 자, 밑에 지지단도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2,964포인트에 대한 지지력. 이 두 가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아래 진폭에 대해서 제가 40포인트 이상 가까이 지금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시가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중요한 자리에서 시작을 한 만큼
현재 어떤 자리에서 찍고 반등을 주느냐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지금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네. 난리가 났네요. 저는 일단 그래도 빨리 64 레인지에 한번 내려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지지력에 대한 부분이 한번 이루어질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 그 지지를 확인하면 매수를 들어가도 될 자리인가요? 네, 그렇죠. 매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지에 대한 확인만 이루어지고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면요, 여러분들 그 자리 구간 때 반등 이후 상승 시점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단기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오늘 막 하루 종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매수 그쵸. 자리가 아니라 네네. 이제 한 번 딱 진입한 이후 어느 정도 수익절이 이루어진다면은 단기적인 단타 구간에 대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빠지는데요. 아, 더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972포인트까지 터치를 하고 지금 계속 65포인트. 조금만 더요. 1포인트만 더 내려오면 아, 우리 아토마스터가 네. 말한 그 지지 자리까지 내려온 자리인데 건데. 아깝네요. 아니에요. 다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잠시만요. 네, 이번 봉만 좀 네, 보고 저희가 이번 봉만 넘어가면 좀 좋을 보고 것 같은데 넘어갔어요? 64선 터치했습니다. 네, 와, 고맙습니다. 바로 64 터치하고 예, 잠시만요. 이탈이 캔들로. 지금 조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탈이 나오고 있네요. 아니에요. 지금 골이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시선이라서 자, 이 지지력 유지되는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탈하고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사실 지금 장 초반 유동성이 좀 높은 시장이라서 네. 지금 이 구간에서 요즘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스닥 기본 20분전 20포인트는 둬야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주나요? 그렇게 많이 주다 보니까 현재 지금 지지에 대한 체크가 먼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현재 이 캔들 마감되면 전 이탈 관점을 볼게요. 자, 근데 너무 많이 밀려버리네요. 지금 계속 하락폭 키워가고 와. 있습니다. 45포인트까지 터치를 했는데 자, 지금 현재 이 구간대 지지력 이탈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네. 들어올릴 때 여러분들 하나만 봅시다. 자, 현재 나스닥이 네. 들어올리는 시세가 나온다면요. 그냥 네. 시가에서 매도 그냥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매도 13,001포인트요. 13,000, 네,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매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관망입니다. 와, 근데 지금 하락폭이 2%대까지 넘어갔는데요. 현재 지금 이제 중요한 연설이 남아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네. 장개장 하자마자 물량을 다 던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3개 던졌는데 네, 그럼 거의, 다시 그쵸? 한번 지지선을 확인해 주신다면 가능할까요? 여기 구간에서 이제 일본 구간만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나스닥이 예전 들어올렸던 시세에 대해서 보신다면은 네. 일본 구간에서 여기밖에 체크가 안 돼요. 자, 12,900선이랑요. 네. 12,900선부터 12,850 레인지에 대한 지지력밖에 못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일봉에서 예전 장대양봉으로 들어올렸던 자리값이 벌써 지금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네. 13,042에 대한 구간 이탈 이후에 주가에 대한 하락이 더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거 지금 나스닥이 눌림이 나온다면은 900선까지는 최대 확인폭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연설 전까지 아마 연설 10분 전에는 거래량이 완전히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체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스닥 개장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말씀해 주신 게 연준 의장의 연설 전까지는 거래량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거래량도 없는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물량을 던지는 게 더 빠르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네. 그냥 시가의 매도. 네, 시가의 매도. 네. 오늘 한번 13,000 무섭네요. 레인지까지 올라오면은 매도 받을 부분 하죠. 이 정도 하락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가 쪽에서에 대한 매도 저항이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네. 부분만 체크하시고 지금도 반등이 나오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64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실 건데요. 네. 원래 지지 구간이 지금 변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금 차트 부분을 오늘 좀 계속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네. 정상적인 차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눌림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 구간이 지금 지지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이 이탈하고 나서 변곡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64라인대를 조금 중요하게 봤던 게 1차적인 매수 포인트를 밟을 수 있는 구간이었었는데 이 네. 구간 이탈하니까 지금 자리에서 재차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변곡 매도죠, 여러분들. 단순합니다. 그래서 64 구간에 대한 이탈이 현재 저점을 더 깰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고요. 이 구간에서 깨지 못하고 64를 다시 깨서 들어올리면은 네. 13,000 레인지까지 들어올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또 13,000포인트 부근에서 그러니까 지금 지지값에서 매도를 보고 13,000까지 수익을 드시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매수는 지금 못 잡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12,964 레인지가 매수로 돌파가 깨지게 되면 네. 13,000 구간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매도를 한번 네, 더 그때 보시라고. 매도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아토마스터가 5일 자리값을 60.90을 주셨잖아요. 지금 네네. 딱 그 자리가 왔거든요. 네,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0.90에서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한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역시 아토 동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원자재든 나스닥이, 그러니까 지수 종목이든 간에 이제 위험자산 종목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아까쯤에 제가 유가를 2간 정도 을 매겨드렸을 거예요. 지금 여가 61.30에서 지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보다는 60.90을 한 번 더 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61.30에서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루어진 거고 그 구간대가 이탈했죠. 현 시점에서 반등을 보여주더라도요. 61.30까지가 아마 1차 도달값으로 전 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입 포인트 잡으신 분들은 네. 지금 흐름 계속 봐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유로 지금 5일이 가장 매수해서 반등을 받기 좋은 자리까지 내려온 만큼 네. 지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정확하게 60.87을 터치하고 지금은 다시 한번 그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우리 아토마스터 말씀이라면 61.30에서 한번 수익을 청산하시는 게 어떻냐라는 말씀이시니까요. 지금 진입했다고 하신 분들 계신데요. 오늘 정말 5일로 성공 트레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함께 살펴볼게요. 자, 함께 뜨는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달러가 6줄의 최저치에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유로 FX나 달러 같은 외환 투자자들 역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유로 FX 시세 확인하시죠. 네, 현재 유로 0.2% 하락해서 1.2146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뷰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유로 어제도 매도 들어주셨잖아요. 네. 그 자리값이 자, 어제 네. 자리값을 이제 1.21 500선 정도 자리값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자리값이 온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오늘 조금 큰 상승 추세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지금 어제 90선을 살짝 이탈하는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황 속에서 1.21 500선에서 저항대가 한번 지금 등장을 했었었는데 네. 이 구간대를 좀 유지를 못하고 다시 들어올려가지고 살짝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지금 밑에 기사에서도 달러 인덱스가 장중 90선에 대한 붕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차트를 봤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90선에, 그러니까 89.89, 한 95 라인 때까지 조금 살짝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장중에 90선 붕괴 정도가 나오려면요. 최소한 달러 인덱스가요. 89불 초반까지 내려가줘야 90선에 대한 붕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냥 단기적으로 살짝 좀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들어오고 있는 회복을 하고 있는 네.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달러가 지금도 잘 유지를 해주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살짝 나올 수 있는 오버슈팅만 지금 조금 조심하면서 보시면 되게 같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당분간 유로 FX를 지금 매도 관점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달러가 아직까지 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스윙 포지션, 그러니까 중장기적 포지션을 본다면은 유로 FX가 어느 정도 큰 수익권을 좀 주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이제 오늘 또 이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어려운 게 네. 연준의,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다 보니까 지금 20분 남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오늘 시장에서 조금 대응하지 마시고 그냥 장세 관망만 하셔도 무난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망이 좋긴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 오늘 매도를 들어주셨으니까 자리값 저희가 받아봐도 될까요? 저는 그냥 이 자리입니다. 그냥 500 라인대. 500? 네, 이 어제와 자리에서 동일하게? 매도. 네, 어제로 동일하게 500 라인대에서 매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그렇죠. 오. 지금 1.21490달러 지나가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박스권을 횡보를 할 테니까 단기적인 그런 하락 추세를 보시는 거죠, 유로 FX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보게 되면 홀딩, 그러니까 이제 스윙적인 부분을 보고 있다 보니까 저는 유로 FX에 대한 단가 자체가 한 번은 이제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 보고 있는 거예요. 130 레인지 구간 한 번은 밀릴 가능성이 높겠다. 130까지.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전체적 그러니까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전체적인 추세로 좀 보면서 대응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1.21500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가서 1.21130에서 다시 한번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레인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우리 아토마스터의 말씀이고요. 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개인 투자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면서 오늘 성공 트레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